예, 이번에는 곡물 사료역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투르키예가 중재를 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곡물 협정이 좀 봉합되면서 그죠? 예, 원활하게 좀 마무리되나 했는데 될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러시아가 네. 뭐 항구 하나를 뭐 막고 있다고 그래. 피부데니 항구를 네, 차단하고 피부데니 있어서. 항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팜스토리, 한일사료, 한탑, 고려산업 관련주들이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건데요. 네. 이것도 뭐 정치적인 거라 그렇죠. 뭐 예측하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네. 중국을 지금 미국 중심이 돼서 제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반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카르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연합들을 형성을 해서 예. 완벽하게 경제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미국이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네. 처음에 얘기했을 때 중국이 우리 올림픽 있으니까 조금만 늦춰줄래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상황이 있었다고 그랬죠? 라스푸티차. 네, 땅이 질퍽질퍽해지는 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머드 장군. 네, 그거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중국이 부탁하니까 알았어 하고 했다가 그래도 너넨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안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연장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들이 더 심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푸틴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가상화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예 동결 조치를 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압박감들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던 부분들에서 조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는 아이 좀 과자 하나 더 준다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러시아가 약간 우는 소리를 이런 세계의 식량이라는 것들을 볼모로 해서 조금 더 표출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주도의 G7에 대한 불만도 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중국도 네, 그렇고 러시아도 맞아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곡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슈거플레이션, 그죠? 네. 네. 뭐 설탕 가격 오른다고도 했고요. 곡물가가 상대적으로는 안정세인데 또 이제 품목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곡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특히나 하반기 때에는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운송 같은 것에서도 좀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에 운송 자체가 그렇죠. 네. 안 됐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운송비도 좀 절감이 되고 이런 막혔던 물류들이 통하면서 결국에는 곡물 가격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주요 작물이 이제 해바라기유 이런 쪽들이에요. 21년, 22년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수출 비중 중에 46%를 차지하는 게 이제 해바라기유가 될 거고요. 옥수수, 밀, 보리 이런 쪽도 10에서 17%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쪽들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가 꺾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물론 기대 인플레는 올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약하게 올 것이고 인플레는 결국 잡혀서 연준에서 금리 동결하는 과정에서 인하까지도 수순이 차곡차곡 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곡물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자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 수치, 우리 CPI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혹은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네. 그러면 곡물가가 자극해서 인플레가 잘 안 잡힐 네.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걱정이 솔직히 네.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상 기온.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거 보셨겠지만 태국이나 이런 쪽들 보면은 44도 그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40도를 넘기는 폭염들이 벌써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40도가 넘으면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태양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이런 심각한 부분 때문에 또 라니냐가 3년 만에 종료가 되면서 이 무역풍이 약해지고 바다에 아주 차가운 심해 해수를 밀어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엘니뇨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 엘니뇨도 슈퍼 엘니뇨라는 게 있어요.
해수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는 걸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100년에 한 3번 정도 발생됐는데 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일단 이런 곡물들의 생산 자체가 일단 원활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러시아에서 막는 것보다 전 솔직히 조금 더 걱정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기후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가뭄이 있다가 네.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는 전망인가요?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네.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예전보다 폭우라던가 가뭄 그리고 강수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밀, 보리 이런 옥수수 같은 것들을 수확해야 되는 6월 이전에 동남아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5월에 강수나 이런 기후 조건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동남아 같은 쪽들도 또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모든 위기나 기회나 혁신이나 투자자들에게는 다 위기와 위기라는 게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공존하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투자 아이디어 있습니까? 이게 공존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사료나 네. 비료주 이런 것들을 매수하자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테마성으로 가서. 예, 너무 예. 테마성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오래 못 가고 잠깐 반짝하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런 곡물 협정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들보다는 지금 북미라던가 이런 쪽에서 한 끼 식사 대용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라면 관련주. 음식료 업체 네, 차라리. 특히나 이제 농심 예. 같은 것들 농심. 최근에 주가 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미국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비료나 사료보다는 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아요. 엘니뇨에서 관심 종목을 농심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용관 사장님 빼놓고는 그죠?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환경도 네, 그렇고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좀 노이즈가 좀 많은 이번 주 그죠? 맞아요. 오늘 노이즈가 네. 꽤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네. 예, 두 가지 이슈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용관 차장님과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예, 먼저 네, 내리십시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